네, 이것머니 22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도 손승욱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해볼 얘기는 크게 두 가지. 먼저 뭘 할까요? 먼저 플러스 원. 환경부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환경부가 지난주에 이제 묶음 판매, 묶음 할인 이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도 계속 말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쪽에서는 뭐 별일 아닌데 그게 아닌데 뭐 언론이 이를 키웠다라고 뭐 보시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처음에 한경이 기사를 썼어요. 한경이 네. 기사 썼는데 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기사가 올라와 가지고 오후에 올라와서 댓글이 12,000개 넘게 달리면서 이제 상당히 그랬구나.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환경부 규제 때문에 1+1 안 된다. 뭐 이제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세계 최초 묶음 할인 금지하나 이렇게 제목이 사실은 달렸었어요. 굉장히 제목을 좀 세게 달긴 했습니다. 세게 달긴 했는데 이제 그게 환경부가 그 다음 날 뭐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오해다, 정해진 거 없다,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맞았죠.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6월 18일 날 환경부가 이제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이 규정이 바뀝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재포장해서 팔지를 못하게 그랬다 하는. 이거 지금 1년 미루지 않았나요? 아니, 그게 이제 내년 7월 1월. 1일부터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미룬 거지. 네네. 그 법령에는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그걸 앞두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환경부가 유통업체 쪽 사람들을 만난 거죠. 만나서 이 자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생각은 이거예요라고 자료를 준 겁니다. 그걸 19일 날 한경이 아마 유통업체 중에 한 군데서 받았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예를 들면 2,000원짜리 물건 두 개를 묶어서 3,000원에 파는 거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거기에 자기들이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불이 확 붙어버리니까 토요일 날 해명은 우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뭐 정해진 게 없다. 네. 걔네랑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물러선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상대방이 있는 협상장에 그걸 들고 와서 들이밀었다는 것 자체는 그게 환경부 입장인 거지. 그거를 나중에 와가지고 뭐 기자들이 부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책임 회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불이 붙어버리니까 네. 전면 재검토로 바꾼 거죠. 네. 입장을 못 네. 버티고. 심지어 그쵸. 토요일 날 저희 취재팀이 전화를 했을 때는 음. 담당 사무관, 담당 과장, 담당 국장의 입장이 다 달랐대요. 토요일도. 맞다, 아니다, 뭐 그건 걔 생각이지. 뭐 자기들끼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언론 탓을 해요? 그거는. 근데 이걸 이제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냐면 이제 네이버의 댓글 중에 상당 부분이 뭐 문정권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제 정부의 옹호적인 분들, 정부의 좀 그런 비판적인 게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는 봐 언론이 또 부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환경부가 잘못한 거예요. 네. 이거는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지 말라는 거였지 묶음 할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말을 바꾼 바꿔놓고 거죠. 네.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은 정부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제가 이제 비유를 좀 해보자면 환경부가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중에 한 파트고 환경부는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만 보니까 이런 규제가 과연 소비나 어떤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견이면 단견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충실하다면 충실하다. 좋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들이밀었을 때는 이게 그런 경제적인 어떤 후폭풍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분명히 잘못한 게 맞고.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통업체들과 협상 내지는 협의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없다. 그렇죠. 입장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뭐. 이러면은
그거는 조금 아니 그럼 이걸 가지고 같이 네. 회의한 사람들은 누구랑 얘기를 한 겁니까? 뭐 그러니까. 화경부랑 얘기를 한 겁니까? 누구랑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환경부 출입을 해봐서 아는데 이 환경부의 특유의 마인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에 꺼내면 첫 번째 반응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 하는데 반대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 하는데 반대하시냐고요.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일회용 컵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일회용 컵 쓰는 거에 대해서 매장에다가 뭐 돈 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환경부가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인 게 업체 목을 잡고 업체들하고 협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업체랑 협약을 하고 막 그걸로 밀어붙여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요 이게요 법적인 근거가 근데 지금 환경보호 반대한다는 거야? 이 대단한 놈들이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꼼짝없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업체들도 일단 협약이라고는 하지만 귀찮다 이거죠. 귀찮다라고 하는 태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매장에서 금지. 그래버리면 우리는 편하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업체들 환경부는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걸 그럼 법으로 안 만들어요? 법으로 만든 다음에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그게 통과가 잘 안 돼서 그렇죠. 그걸 가서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강제 환경 규정을 만들고 문제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 법에 네, 비닐봉지를 환경부 편을 좀 들자면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네. 막는 거는. 근데 일회용 용기를 제한하는 거는 법에 근거가 없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걸 또 국회 가서 설명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자기들이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건도 제가 볼 때는 그 규정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법 밑에 시행령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고쳐놓고 그걸 근거로 이제 들이민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유통업체 하나가 이거를 흘렸는데 제가 볼 때 환경부에서는 분명히 지금도 어떤 새끼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이걸 환경에 흘린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흘린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면 흘리겠어요. 이거를 아니 좋아요. 뭐 묶음 판매하지 마. 그러니까 봉지 우유 같은 거 2개 한 봉지에 넣어가지고 파는 그런 거 물론 저도 포장 뜯으면서 좀 이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한 적은 물론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거를 막는 것과 이렇게 엉뚱한 내용이 들어간 거는 다른 다른 내용인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하잖아. 편의점에서는 1+1 안 묶고 하잖아. 그냥 2개 들고 와서 하잖아. 마트랑 다르자. 마트는 그렇게 왜 못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트에서 장 봐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편의점은 보통 물건 사면 2개, 3개 사잖아요. 그러니까 2개, 3개 사면서 1+1 들고 오면 계산이 어렵지 않죠. 근데 마트는 30, 40개, 40, 50개를 사는데 그중에 막 우유 한 통이 저기 있고 우유 한 통은 여기 있고 막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계산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묶어주는 것도 품목이 다른 거일 때도 있어요. 그런 그렇게 경우도 되면은 있죠. 더더욱 또 마트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마트의 장 보는 편의성 뭐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환경부 안 할 거야?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해 보자. 뭐 그건 충분히 맞아요. 그래요. 그거는 환경을 그러네요. 보호하지 않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러네요라고 생각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맥주 같은 경우는 4캔은 얼마 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4캔 집기도 하니까 뭐 그런 그렇죠. 경우들은 이제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라는 고민은 해볼 수 있겠으나 이번처럼 7월 1일 시행인데 6월 18일 날 종이 들고 와서 모인 다음에 던지면서 오케이? 이거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아마 지난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또 다른 논란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또 다른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통령이 누구냐와 환경부가 이런 짓 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분해서 좀 그 정파적인 문제는 항상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리지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환경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경제 담당하는 파트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진행해야 될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가 자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이유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은 1+1 때문에 사는 경우도 물론 있고 반대로 매장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을 해서 뭔가 더 소비를 늘린다거나 혹은 재고가 쌓여있던 걸 뭐 해결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이 환경부의 행태도 기분이 안 좋지만 이걸 지적한 언론에 대해서 이제 언론 편을 무조건 들지 않는다는 건 아마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대로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역으로 이제 너네 정보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입을 막는 것도 건전한 비판을 막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좋은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 아니 전 정부가 말을 바꾸는 거는 이거 정부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의 그러니까 환경부가- 자원순환 정책과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정부 말씀드리면. 부처에서 말을 바꾸는 그런 거를 말을 바꿔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절로 넘어가네. 그 분위기가 저쪽으로 전환되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니 근데 얘네가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가 돼야 되는 경우가 할인 판매하면 금지가 되고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2,000원짜리 두 개 묶어 4,000원에 파는 건 그건 된대요. 여기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저 도대체? 오타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저는 마인드예요? 처음에 환경부 자료 보고 이거 오타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럼 당연히 이걸 보고 할인 판매 금지라고 생각하지 이걸 누가 역으로 생각을 합니까? 이 문장을 보고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유통업체 관계자인데 가서 환경부가 환경부 준 관계자가 자료. 이걸 준 걸 보면 거꾸로 쓰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반대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환경부 얘기가 이번에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냥 이 정책만을 놓고 보면 그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 사안을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사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1이라는 가격 정책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격 정책 얘기부터 해보. 이건 뭐 이거는 어느 주장이 맞다고 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를 1+1을 해서 두 개를 줘요. 그럼 2,000원이죠. 하나의 가격은 2,000원이라고 주장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1,000원이죠. 2,000원에 두 개를 사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1+1이라고 파는데 예를 들어서 그 1+1을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1+1을 하고 65일을 1+1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은 그게 가격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쉬어주거든요. 보면. 지금 그러면 그거 가격을 1,000원으로 봐야 됩니까? 2,000원으로 봐야 됩니까? 실제 그런 품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냥 큰 포장 만들거나 해서 그냥 팔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 사는 사람은 비싸게 팔아 그게 뭐 기업의 정책이니까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1+1으로 사지 않으면 사실상 손해를 보는 그런 가격 구조가 계속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1+1을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약간 사전 취재를 하고선 모 대형마트 홍보팀장과 한참 지금 다툼을 하다가 왔는데 그럼 가격 정책의 1+1을 그러니까 가격을 그냥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거면은 또 기업 이윤과 관련되고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 게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1+1에 대해서 언젠가는 1+1 아닌 거는 안 사잖아요. 솔직히 좀 안 사게 될 경우가 많고 1+1 할 때 잔뜩 사놓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말이 약간 횡설수설하는데 1년 내내 거의 사실상 1+1을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걸 1+1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권혜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 마트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물건이 독점이다. 음. 지구상에 하나에서만 만든다. 네. 뭐 윈도우 같은 거 예를 네. 들면 네. 그런 거다. 네. 그런 거면 1+1 규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샴푸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딴 데서 다 몇십 파는 거다. 종류가 있다. 네. 그럼 내가 1+1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는 뭐 저거 살래. 이렇게 네, 선택의 그렇죠.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그렇죠. 있다면 1+1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굳이 뭐 해라 말아라 해야 될 네, 필요가 있나? 네. 뭐 저도 소비자 그렇게 입장에서는 생각해요. 좋은 거니까. 아니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거를 마케팅을 이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단통법에 대해서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나가서 죽어 이러고 총을 쐈던 사람이 입장에서 단통 열사였죠. 단통 열사였죠. 네. 삼성에서 제 휴재 파일을 임원들이 그 프린트해서 봤다고 그때 왜냐하면 그렇게 글을 네. 쓰는 사람이 없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마케팅에 대해서 저도요. 뭔가 잣대를 들이밀고 네. 이건 마케팅이 과잉이고 저거는 뭐 네,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밖에서 네. 굳이 얘기할 필요가 맞아요. 뭐가 있나? 그러니까
반대로 묶어서 팔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비쌌어. 마치 더 싸 보이는 것처럼 했지만 소비자가 들여다보지 않았으면은 몰랐을 건데 이게 사실은 더 비싼 거였어, 이 묶음이. 그런 거를 뭐라 하는 거는 저는 근데 그것도 도덕적으로 이제 네, 뭐라고 도덕적으로 하는 저는 그거 거죠. 뭐라 할 수 법의 있다고 문제는 아닌 생각해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아니, 원 그러니까 플러스 원 같은 거는 대학교도 맞겠죠. 대학교에 네. 마케팅 과목도 있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는 세상에 네. 마케팅하는 수단에 대해서 자꾸 음. 제약을 걸고 이거는 안 맞아요. 되고 저건 안 되고 네.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렇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격의 문제, 원 플러스 원이 가져오는 가격의 문제, 뭐 마케팅이죠. 마케팅이고 아까 말했듯이 논란의 여지도 있는 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돼서 이제 포장이 늘어난다라는 게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플라스틱에 관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이 요즘에 엄청 늘었어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래서 플라스틱에 관한 특집을 다음 주에 저희 SBS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 실제로 저희가 한번 집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늘었다고 말만 하지 집계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마부작침 팀에서 집계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플라스틱은 특히 증가율이 많이 늘었겠죠.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예. 저희가 그것들을 들고 가서 저희들이 깨끗이 씻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 내놓은 것들이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지를 현장에 가져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게 많죠. 안 되는 게 예, 너무 예, 많아요. 근데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왔기 때문에 타긴 타겠죠. 그래서 태우는 건데 그거를 쳐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한 60% 정도로 봐요. 근데 실제로 그 중에 그러니까 60이라는 숫자 중에 40은 연료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EU 기준을 적용한다. 환경 선진국들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실제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20% 조금 20,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 23% 정도로 문제가 보고 있네요.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이거 취재하는 과정에서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환경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책 예. 방향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 야, 포장 묶는 게 얼마나 되냐라고 얘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 잘하는 기업은 홍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롯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근데 롯데 뭐또 안 좋아한다고까지 얘기하고 할 건 뭐 있어요? 편견이 있잖아요. 제가 예, 롯데라는 예. 회사에 대해서 약간 편견이 있는데 물론 친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롯데 자이언츠 팬 몰려옵니다 지금. 저 자이언츠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근데 롯데를 싫어. 자이언츠 자이언츠 팬들은 팬은 롯데 안 롯데를 좋아합니다.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예. 자이언츠만 좋아하지 롯데를 예, 싫어하던데. 자꾸 이 감정적으로 하여튼 네. 그래서 롯데 아이시스가 최근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2리터짜리 이렇게 1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을 먹으면 이걸 뜯어서 내잖아요. 띠지. 띠지를 없앴어요. 그거를 음각을 새겼어요. 투명하게. 그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죠. 갖고 내려올 걸. 저기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이시스 색깔이 분홍색이잖아요. 네. 뚜껑만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그냥 투명해요. 그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잖아요. 외국 나가면 그런 병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음각을 해놨어요. 제가 그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양각이 맞냐 음각이 맞냐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시스라는 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약간 뒤에 빛이 있으면 그게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음각을 그래요? 해놓으면 그래서 아이디어네. 네, 반응이 뭐냐면 되게 고급스럽다는 반응이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방송을 하겠지만 500짜리 작은 병 아니요 큰 거 2리터짜리 1.5리터짜리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비닐이 안 들어가니까 비용이 줄어들 것 같지만 또 생산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비용은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요? 대신에 그 플라스틱을 덜 쓰는 거다. 잠깐 비용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왜 플라스틱을 덜 쓰니까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인을 이제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생산 라인 플라스틱 생산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름이 그렇죠. 생협인데 잘하는 건 칭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김 있잖아요. 김 우리가 김을 꺼내면 그 안에 플라스틱 있잖아요. 있죠. 아무 부서지지 말라고 이제 넣어놓는 건데 그 플라스틱을 없애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노력들. 그럼 뭘로 해요? 그냥 포장만 하는 거예요, 김을. 아. 그냥 그 겉에 포장 있잖아요. 그 포장만 하고 플라스틱을 떼는 거죠. 그 배달 도시락 같은 거 줄 그렇지 때 하는 그런 김만 들어 우리 예전에 군대에서 나오는 김들은 그 플라스틱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좀 다소 부서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플라스틱이 왜 안 부서지게 필요한가라는 하려고. 생각이 들긴 네, 하네요. 부서지게 하려면. 근데 이제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빼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원래 환경단체랑 기업이랑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칭찬하자라는 분위기가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 그거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걸 보도를 방송을 할 예정이죠. 그러면 이름 다 어차피 까야 롯데는 되겠네요. 롯데 아이시스는 깔 겁니다. 김도 까죠 뭐. 네, 뭐 알겠습니다.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니 왜냐면 기사를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걸 이렇게 항상 우리가 보도를 하면 뭐 먹었냐,
뭐 김 좀 받아 맞아요. 먹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워낙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데 네. 뭐 이건 받아 먹어봐야 저는- 물이랑 김입니다. 예, 그거 괜찮을 것 물론 같은데. 김 좋죠. 근데 하여튼 물 쪽- 말아서. 예. 조금 이런 거를 과감하게 저희가 오픈을 하는 것이 그다음 다른 회사들도 아 저렇게 하니까 칭찬받네 하고 그러면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오히려 마인드가 생기게 네, 하는 그런 거 순- 중요하다고 순기능이 있기 생각해요.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롯데 맞아요. 아이시스 공장 가서 촬영도 해갖고 왔는데, 어.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슬슬 생기고 있어요. 네. 지금은 최근에도 보면 ESG죠? ESG라 그래서 그 저기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을 환경 뭐 집 투명한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ESG 등급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환경을 등한시하거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뭐 거의 대세가 되고 있으니까 이미 지금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이제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걸 취재하다가 이 기사를 보고선 이것도 띠지 같은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저희 되게 깨끗이 씻어서 내놓잖아요. 그거 상당 부분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려 이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아서 태우는 거니까 연료를 만들긴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 내용 미리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이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재밌는 주제네요. 몰랐어요. 그건. 그거 재활용 되잖아요. 재활용 된다고 써 있어요. 저는 거기. 된다고 써 있으니까 근데 되는 줄 그게- 알았는데 물어보셔서. 네, 근데 물어보는 그게- 이유는 안 돼. 네, 안 안 되니까. 되니까. 그게 뭐냐면 그 하나는 돼요. 네. 근데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종류가 몇 개 있다는 얘기는 다른 재질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 다른 물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활용 분류하는 데서는 그게 딱 보고서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질을 통일을 시켜야 그렇죠. 되나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자체 하나로서 재활용을 쓰는 것도 좋아요. 기업들이 쓰는 것도 좋지만 환경부가 그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제한을 하는 거죠. 이거로만 해라. 물론 새로운 새로운 플라스틱이 나올 때마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건데 실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를 그렇죠. 골라내서 재활용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장 아마 그 방송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컨베이어 벨트 위로 되게 다양한 플라스틱들이 지나갑니다. 뭐 일단 이물질 묻은 거는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정말 깨끗이 씻어서 내는 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것도 버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뭔가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될 때구나. 그러니까 플라스틱 띠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마트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다 쓰고서 모아놨을 때 이게 진짜 우리가 재활용 그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되살아나기를 원하잖아요. 뭐 100%는 안 됩니다만 아니면 최소한 플라스틱에서 거기서 실을 뽑아내기도 하고 재활용되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재활용은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소비자들이 씻어서 내놓는 거는 그게 불타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활용이라는 취지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약간 딴 얘기였고 이번 원+1 행사에서 제가 느낀 건 저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이번 그 1년의 발표 과정이나 그런 걸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시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진짜 적극적인 시도가 되려고 하면은 협의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같이 해서 다 같이 좀 공감할 수 있게 나와야 그게 공청회를 실천이 거친다면, 되는 적극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정부와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재활용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온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닦아서 열심히 요일날 내다 놓는 정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는 결국 기업과 정부 정책에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환경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힘든데 이게 최근에는 다행히 환경이라는 게 이슈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플라스틱 안 쓰려는 분들도 많아요. 내다 버리는 게 더 귀찮다. 차라리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대안이라는 걸 찾을 때 보면 플라스틱을 안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제 장바구니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들고 다니시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플라스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지금 손승욱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100번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결국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래서 환경보호 반대하는 거야.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환경보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요. 근데 이제 이 손승욱 기자 얘기하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맞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선 규제를 함으로써 발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시간 좀 있다가 생각 바꾸시면 나중에 할게요라고 해서 될 일이 있고 먼저 좀 제도를 고쳐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일회용 금지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혼자 보면서 좀 웃었다고 할까 좀 그런 게 그 스타벅스에서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시키면 종이 빨대 주잖아요. 네. 종이 빨대가 바뀌었습니다. 음. 아세요? 더 처- 재질이 좋아졌어요. 재질이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에 처음 종이 빨대는 조금 마시다 보면 이게 종이 맛이 나거든요. 네, 종이 맛 나요. 그 근데 입에 물어도 종이 맛. 요새 종이 빨대는 어떻게 좋아요.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안 바뀌어요 그렇게. 그래요? 예, 빨대 좀 같아요. 나아졌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코팅돼 있는 거 아니에요? 코팅은 안 하겠죠. 왜냐면 근데 콩기름 발라갖고 뭐 한다 아니 그랬잖아요. 아니 코팅해도 재활용되는 근데 단계가 하나 늘어날 뿐이지. 예. 어쨌든 간에 빨대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거 봐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벽이 생기니까 기술이 돌아가네. 예.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재포장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가이드라인은 정말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이론어치도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물론 과격하게 문제 제기를 하긴 했어요. 한경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돌 던지기 느낌으로 물론 문제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사 내용이 틀린 건 없어요. 음. 왜냐하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자료를 가지고 쓴 거니까. 근데 그랬을 때 환경부에서 첫 반응이 거짓말이다. 우리는 안 그랬다. 이거는 또 너무 유치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 간에 벽이 있고 자기가 맡은 업무만 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극명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환경부는 관할 구역이 육지입니다. 바다는 환경부의 관할 구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바다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관할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제가 뭐 10년 전에 한번 세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땅에 있는 쓰레기를 바다에 갖다 버렸어요. 그걸 환경부가 권장을 했습니다. 처리가 힘든 쓰레기를 예를 들면 동물 분뇨 혹은 왜요? 옷감 물들이는 너무 떠오르는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비슷한 엄청 많아요. 행정으로. 옷감 물 들여서 이게 정말 독한데 예. 육지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를 동해바다 서해바다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거를 제가 인천 앞바다에서 출발하는 배를 쫓아가진 못하고 육지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진짜 근데 그 배가 떠나는 그 업체의 옆에만 가도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진동을 합니다. 그게 매일 한 트럭씩 거의 진짜 바다로 나가서 그거를 다 쏟아붓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부가 그거를 권장했었어요. 육지에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란 내 말이에요. 영역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왜 이러냐 너네 도대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 것만 생각하냐는 거죠. 뭐 환경부 반대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을 그 포장을 막는 방법이 과연 이것뿐이었느냐? 뭐 아니면 공청회가 분명히 이제 6개월 정도 공청회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기업들은 제가 아까 통화해 본 거에 따르면 그런 노력들을 플라스틱을 덜 쓰기 위해서 비닐 플라스틱을 덜 쓰기 위해서 애쓰는 함께 노력해야죠. 예, 그 기업들이 있대요. 네, 실제로 네. 규제가 결국에는 생길 거니까 언젠가는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선배 말씀에 완전 다 동의하는데 한편으로는 플라스틱을 덜 쓰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플라스틱이 정말 지금의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해지지만 지금의 인류 문명을 이 정도 가격에서 만든 굉장히 경제적이고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소재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물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인류가 조금이라도 좀 물자를 덜 쓰려고 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완벽한 대체품이 없어요. 예.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정말 얘기하는 자료공학자들도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취재하면서 그 플라스틱 자체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커피잔 말씀하셨는데 이 커피잔을 재활용이 가능하게 다른 재료 섞지 않고 만들어서 그리고 재활용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사실 그냥 플라스틱을 덜 쓰는 것보다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가능하게 만들고 실제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공정을 하는 게 더 진한하고 덜 보이고 그 남이 바로 알아주기 힘든 노력이긴 한데 사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어떤 면에서는 플라스틱을 약간 플라스틱 자체를 범인화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아이스 그런 아메리카노 사람들이 잔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환경단체들 재활용. 중에. 예. 재활용을 률을 높이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 정책이 아직은 정확한 방향이 덜 쓰는 쪽이냐 네. 재활용 쪽이냐 이거는 둘 다거든요. 지금 둘 다 애매한 저는 해야 된다고 상황에서. 생각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둘 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배달의 민족이 예. 이제 예. 물건 그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팔아요.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팔아요. 그러면 뭐 다 플라스틱이죠. 그럼 뭐 플라스틱만 엄청 팔고 있는 거죠. 지금 배달의 민족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을 텐데, 근데 거기서 친환경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좋은 거네. 그럼 뭐 플라스틱에다가 뭘 썩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재활용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제 말은 예. 그게 정답. 저는 정답을 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이거는 재활용이 오히려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으로 만든 건 재활용이 되는데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그만큼 플라스틱을 덜 썼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거거든. 그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게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되게- 뭐 친환경 가방이라고 하나 만드는 것에 들어가는 각종 자원이라든가 거기서 일어나는 오염이 예. 오히려 플라스틱 몇 개 쓰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 식의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곱빼기 일들이 갖고 사실 얘기가 이 있죠. 친환경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되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가 너무 범인화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장기간의 친환경 정책에서도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예. 너무 약간 돌아간 것 같은데. 아니 그 실제로 예. 그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예. 되고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한 것들 새 신소재들이 개발이 신소재들이 무지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진짜로. 특히 뭐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회사들, 코카콜라라든지 네슬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신소재 개발에. 뭐 신소재 나왔다 그러면 그 회사 사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전 세계 환경 단체들이 매년 하는 행사가 있어요. 비치 클린업이라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유명한 해안에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모아요. 그래서 랭킹을 매겨요. 그 어느 회사 제품이 제일 많은가. 그럼 보면 나라마다 이제 자기네 고유 브랜드가 많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위가 코카콜라고 2위가 네슬레래요. 그러면 이 회사들한테 이제 시민단체들이 너희는 이렇게 니네 플라스틱이 지구를 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매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고 의견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모두 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바꾸겠다. 그래서 신소재 개발에 엄청 애를 쓰고 있고 네슬레도 마찬가지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네덜란드에 있는 무슨 회사를 인수했네 이게 소재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보세요.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나 얘네들이 그런 소재를 만들었어요.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재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플라스틱은. 그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뭐 콜라를 그럴 수 수출할 있죠. 일은 없지만 음료수 수출 자체가 수출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이 플라스틱 용기가 그렇게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향후에는 그 기업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신소재에 계속 투입을 맞아요.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환경단체랑 같이 전국에 있는 이제 해변을 뒤져봤어요. 저희도 이제 랭킹을 매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인기 1, 2위 업체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건 8시면 네. 다음 주에서. 아니 근데 이제 확실히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외국 나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생각이 드는 게 특히 그 생수병 같은 경우만 해도 네. 미국 같은 데 가 보면 되게 얇고 네. 가볍고 정말 되게 막 이렇게 물을 흔들면 물통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거린다 그래야 될까요? 이게 물통이 막 움직이잖아요. 부실해 근데 보이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물통들은 정말 짱짱하잖아요. 최고의 걸.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플라스틱 들어가는 어떤 양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그쪽은 분명히 그걸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손수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 회사가 아예 재료 개발까지 하는. 네, 그렇게 되죠. 이제는 그것도 그런 참 세상이 생각해 볼 만하네요. 네, 그런 네. 세상이 올 거고 그런 회사들이 더 큰 돈을 버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분야에서 뭐 전 세계적인 네. 수준을 갖고 있고 지금 일부 회사들은 그거를 플라스틱 그 대체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뭐 공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공식적인 답변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신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 요 얘기는 다음 주에 너무 환경적으로 많이 이제. 갔다. 네. 지금 벌써 한 지금 시간 지났. 네. 벌써 50분 지났어요. 본인이 네. 취재를 하고 있는 또 부분이 나오니까. 네, 아는 거니까. 굉장히 예. 오랜만에 또 결론을 좀 혹시 또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이제 환경 보호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금 손승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개선이 돼야 되고 소비자들도 따라가야 되고 고칠 부분이 많다. 소비자는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 사용하는 있죠. 사용한 네, 이후에 네, 잘하고 맞아요.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 사용하기 제품을 전에 그런 기업 예, 제품을 조금 더 산다거나 고민하고 네. 그런 제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아까 뭐 그렇죠. 권혜리 기자 그럼.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를 좀 조심해서 뭐 좀 구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소비자가 해야 될 부분이 몫이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서 1+1 혹은 마트에서 그렇게 물건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만 이번 환경부의 대처는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환경부가 물러나서 다시 재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조금 더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파트 부처의 경제부처와 근데 그 역할은 사실 총리실 같은 데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라는 데가 국무조정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정하라고 있는 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총리실 같은 데서 국무조정을 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정부 안을 내놓고 이거를 유통업체에 들이밀면 유통업체에서도 할 말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뭐야 이게 막 이런 걸 갖고 오니까 사실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부 내에서도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검토를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한 결론이네요. 국무조정실 얘기 잠깐. 실제로 조정하면 이 환경 분야, 플라스틱 분야 만일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어떻게 뭔가를 찾아낸다면 앞으로 환경은 돈이거든요. 여지껏은 네. 맞아요. 비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환경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대한민국이 시스템상으로 볼 때는 이게 세계를 또 이끌 방역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조정이 돼서 이런 부분도 신소재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을 덜 쓰는 시스템, 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네. 취재를 하면서. 꼭 봐야겠습니다. 8시 뉴스의 이슈 취재팀 환경 시리즈. 부담 줘야지. 안 되는.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이걸 지금 얘기를 꺼냈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한 될지 시간짜리 안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그 인천공항 그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지금 네. 굉장히 뜨거운 문제라서 되게 짧게라도 할까요? 뭐 일단 좀 뭐 이 온고잉 아니에요? 네, 짧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길어질 그랬다가 또 것 오해를 살 수도 네, 있는 맞아요. 부분이긴 네. 해서 네. 이 부분은 사실 진짜 할 얘기가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그러니까요. 문제를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근데 이 이슈 근데 다음 주에 이 이슈가 사실 이번 주가 뜨거운 이슈라서 네. 어떻게 보니까 환경부 얘기 이걸 먼저 할까 환경부를 먼저 할까 저는 하다가 환경 1대1 빨리 하고 할 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제가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 근데 손수욱 기자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네.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그 일을 좀 다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저런 네. 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딱 하나 있다. 이게 한 가지 측면만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측면이 무조건 있죠. OX로 대답할 수 맞아요. 없는. 근데요 이것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또 이것도 있고요. 이런 대부분의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인천공항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O도 있고 X도 있고 여러 가지 다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환경부 문제도 그래서 20분만 할까요? 20분 금방 지날 것 같긴 한데. 손수욱 기자가 네. 네, 바쁘시구나.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 근데 우리 사회에 정말 그러니까 저는 고용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의 이슈죠. 다 네, 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많은 통으로 부분을. 털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또 손수욱 기자가 공항 출입을 또 해봤기 네, 때문에 인천공항 다음 주에 출입을.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으실까요? 아무도 안 듣지는 않겠죠. 근데 아무도는 너무 뭔가 극단적인 식은 밥을 표현이었나요? 꺼내는 듯한 그런 그럼 라면이 필요하겠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진짜 뜬금없고 죄송합니다. 맥락 없고 편집해 주세요. 인천공항공사 문제 사실 오늘 전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시간상 너무 시간상 사실 옛날 초창기 이것머니 같으면 이제 2시간 넘게 녹화해서 네. 1, 2부로 쪼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늙었습니다. 체력 저는 괜찮은데 손수욱 기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바쁘셔서 네, 늙어서가 아니라 바빠서 팀장으로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뭐 또 유머로 던져 모든 게 저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한 유머로 가지 던져- 이유로 네, 해석할 수 마지막에는 없는- 약간 의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전. 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또 리포트를 팀에서 나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지금 관리 감독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 오늘 여기서 끊고 그럼 다음 주에까지 이슈가 아마 근데 이 문제는 뭐 계속
될 거라서 네, 아무 다음 주 빨리 안 문제는- 가라앉을 것 네.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손승욱 기자 옷으로 시작해서 손승욱 기자 편집으로 끝나는 네. 손승욱 특집. 제목에 달지 마세요 또 김범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손승욱 네. 특집 선수 여기서 스페셜. 네, 손승욱 스페셜. 플라스틱. 불어를 해주죠. 불어로. 예? 스페셜 불어로. 스페시알. 네. 또 시킨다고 했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